의정부 100년 먹거리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복합문화융합단지 사업이 산곡동에 첫 삽을 떴습니다. 의정부시는 이 사업으로 4만여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1조 원 이상의 투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와 달리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복합문화융합단지 주변 교통 여건이 좋지 않고 개발 규제 역시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경기도 소방공무원 2명이 성비위 혐의로 파면됐습니다. 이들은 스마트폰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는가 하면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성폭력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천 지역 내 계곡이나 하천에 설치됐던 불법 시설물이 대부분 철거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은 안병영 의정부 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입니다. 의정부의 100년 먹거리 사업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4월 사업 시행 승인 고시를 받고서 드디어 이달 첫 삽을 떴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나, 둘, 셋! 지난 15일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단지는 축구장 87개 규모로 K-팝 공연장과 쇼핑몰, 뽀로로 테마파크 등 각종 문화, 관광, 쇼핑 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의정부시와 민간이 공동으로 개발합니다. 단지 조성에는 총 3,800억 원이 투입될 예정. 단지에 들어오는 업체 6곳이 전체 지분의 41%, 의정부시가 34%, 금융권 3곳이 20%, 포스코건설이 5%를 출자했습니다. 단지 조성은 특수 목적법인인 의정부 리듬시티가 맡게 됩니다. 64년이나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미군 부대를 산 이 의정부 시민, 정말 뭔가 국가가 보답하고 잘 살아야 될 권리가 있지 않나. 그간 복합문화융합단지 사업은 개발 제한구역 해제부터 기업 유치까지 각종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무엇보다 토지 보상 문제를 놓고 원주민의 반발이 컸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5월 시가 토지주에게 사업용지 구매 권리를 부여하고 이주 대책을 마련하면서 갈등은 일단락된 분위기입니다. 시는 2021년까지 단지 기반 시설과 부지 조성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자체 계획에 따라 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복합문화융합단지 완성 시 일자리 4만 개 창출과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기업 투자 효과가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복합문화융합단지 사업은 의정부시의 100년 먹거리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첫 단추는 꿰었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이어서 이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관광과 쇼핑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하지만 불편한 접근성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복합문화융합단지가 들어서는 산곡동 일대. 60여 년간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여있던 곳입니다. 교통 수요가 부족하다 보니 철도 인프라가 없습니다. 의정부시는 지하철 8호선 연장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8호선 연장 사업은 현재 서울 암사역에서 구리역과 다산 신도시를 거쳐 별내 신도시까지를 잇는 구간입니다. 의정부시는 이 8호선을 고산지구와 밀락이지구, 1호선 녹양역까지 끌어오겠다는 계획입니다. 별내라는 게 어딥니까? 지금 얘기하는 밀락역을 언덕 넘으면 바로 별내잖아요. 그거를 연결해서 의정부와 신곡동과 탑성, 그다음에 을지대학과 조금만 더 가면 녹양역까지 연결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하지만 8호선 의정부 연장안은 경제성 검토조차 안 된 상태로 실제 사업 추진이 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개발 규제 역시 사업의 걸림돌입니다. 전체 개발 면적 중 38%가 층수 제한 규정을 받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건물은 4층 이상 높이로 지을 수 없습니다. 의정부시는 국토교통부에 규제 완화를 건의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미 국토부 실무선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에서 생각하는 게 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기업체에다 혜택을 주면은 그만큼 뭘 줄 건지를 그걸 가지고 와라. 이 밖에도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입주가 안개 속에 있는 등 입주 시설 변동 가능성도 사업 불확실 요소로 꼽힙니다. 우여곡절 끝에 첫 단추를 꿰는 복합문화 융합단지 사업. 사업의 여러 걸림돌이 의정부시의 장밋빛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의 혐의로 경기도 소방공무원 2명이 중징계 처분됐습니다. 경기도와 도 북부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조치했다고 지난 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 9월까지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총 6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파면 조치됐습니다. 또 다른 소방공무원 B씨는 지난 2월 부서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해임 조치됐습니다. 포천 지역 내 계곡이나 하천에 설치됐던 불법 시설물이 대부분 철거됐습니다. 포천에서는 지난 9월 말부터 불법 시설물 자진 철거를 시작했는데요. 정비 대상의 70%인 47개소가 철거를 끝냈고 나머지 20개소는 11월 말까지 철거될 예정입니다. 지난 8월부터 총 5차례에 걸쳐 포천시와 상인조합 간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 자진 철거 합의가 이뤄진 건데요. 이렇게 하천과 계곡을 점령했던 불법 시설물이 철거되면서 내년에는 좀 더 쾌적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경기도 내 하천 계곡 불법 시설물 1,300여 개소 중 30%인 420여 곳이 정비를 완료했고요. 도는 내년 여름 휴가철 전까지 불법 시설물 정비를 모두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18일부터 오는 22일까지 경기도 전역에서 야생 멧돼지를 일제 포획합니다. 경기도는 멧돼지 서식 개체수가 희박한 일부 지역을 제외한 포천과 양주, 동두천 등 27개 시군 전역에서 야생 멧돼지를 집중 포획한다고 지난 17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획에는 멧돼지 800두를 목표로 포획단과 사체 처리반 등 총 1,500여 명이 투입됩니다. 도 관계자는 재난안전 문자 등을 활용해 일제 포획 사실을 알리는 등 주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가 중규모 오수 처리 시설을 점검한 결과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한 시설 등 18개소가 적발됐습니다.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연천 지역 오수 처리 시설 142개소를 대상으로 수질 기준 준수 여부와 하수 처리 시설 등을 점검한 결과입니다. 적발된 시설에는 하수도법에 따라 과태료 1,6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농업 분야의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수원에서 열렸습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회와 경기도가 마련한 토론회의인데요. 농어민과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해 전국을 돌며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모인 의견은 새로운 정책으로 발표될 계획입니다. 한선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탁 가득 둘러앉은 사람들. 열띤 토론이 한창입니다. 작은 종이에 자신의 의견을 적어 발표하는 방식. 주제는 우리 농어촌을 위협하는 이유입니다. 생산량도 감소되고 있는데 계속 수입 물량이 점점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농업인들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지금 걱정을 하고.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회와 경기도가 마련한 논의의 장, 일명 타운홀 미팅입니다. 100여 명의 농어민과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모여 국내 농어업의 미래에 대해 머리를 맞댄 겁니다. 타운홀 미팅은 지난달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 9개 광역지자체를 순회하는데 경기도는 4번째입니다. 현장 목소리를 통해 현재 농업을 진단하는 건 물론 지속 가능한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농민들은 그야말로 공익적 가치를 창출해내고 그리고 국가는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이 서로의 이 일종의 계약관계가 잘 형성돼야만 농업도 지속 가능하고 대한민국 농정틀을 바꾸는 중요한 기본적 자료 내지는 또 정책적인 기초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사는 농업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에 대한 얘기로 마무리됐고 참석자의 44%는 관련 종사자들의 기본소득 보장을 최우선으로 꼽았습니다.
다음 달 5일 경남을 끝으로 타운홀 미팅 일정을 마칩니다. 농특위는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농정 비전을 마련할 계획. 이르면 내년 3월이면 세부적인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주TV 한선지입니다.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죠. 각 지자체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의정부시는 오는 18일부터 내년 5월까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19개소를 특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점검 대상은 주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공사장입니다. 시는 대규모 공사장 27개소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비상 저감 조치 발령 시 이행 사항에 대해 지도할 계획입니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방진시설 설치 의무, 살수 조치 여부 등입니다. 시는 적발된 공사 현장은 행정처분이나 고발 등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수능 시험을 본 수험생들을 위해 전문 상담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청소년 전화 1388을 통해 실시되는 상담 서비스에서는 수능으로 지친 마음을 치유하고 스트레스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수능 시험 이후 학생들이 시험 결과에 대한 불안과 부담감으로 우울감에 빠지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며 전문 상담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찾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지역의료 강화 대책에 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이 포함됐습니다. 중증 질환 입원 진료가 쉽지 않았던 지역 주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지역의료 강화로 그동안 의료 사각지대에 놓였던 북부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역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난 11일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의료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의료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는 공공병원을 신축, 증축하고 지역 심뇌혈관 질환센터와 지역 응급의료센터 등 필수 의료 자원을 확충한다는 내용입니다. 전국을 9개 권역으로 나눠 공공병원 신축을 추진하는데 그중 경기 북부 지역은 의정부권으로 분류돼 공공병원 신축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의정부권에 속하는 지역은 연천과 동두천, 양주, 의정부 4곳입니다. 포천은 진료기능 강화 필요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그동안 경기도의회, 특히 북부 지역 의원들은 공공거점병원 유치를 위한 TF를 구성하고 포럼을 개최하는 등 경기 북부 지역의 의료 강화를 강조해온 만큼 이번 복지부의 계획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기존에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노후화된 의정부 경기도 의료원 시설 개선과 공공병원 신축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는 것. 의정부 병원은 어차피 저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게 그대로 놔두고 지금 오래된 건물은 뭐 허물더라도 그래도 쓸 수 있는 거는 뭐 리모델링을 해서 그 전문 병원으로 전환시키고 그리고 정부가 발표한 대로라면 의정부 진료권인 그 의정부가 아닌 다른 뭐 양주, 연천, 동두천 그쪽에다가 새로 신축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아직 지역 의료 강화 대책의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의정부권에 포함된 4개 시군 중 어디에 공공병원이 신축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 우리 지역은 최저기온 영하 6도를 기록하면서 매우 춥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기 때문인데요.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 한파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건강과 시설물 관리에 주의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 보시죠. 수요일엔 더 추워지겠습니다. 절기상 소설인 금요일 전까지는 계속 영하권의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두툼한 외투와 마스크, 목도리 등으로 체온 관리에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생활 지수입니다. 며칠간 내린 비로 기온이 떨어진 데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기온은 훨씬 낮아져 있습니다. 면역 질환 관리에 주의하시고 실내 난방도 따뜻하게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